총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세계 정상들이 경쟁하는 것은 누가 더 강한 경제인지가 아니다. 누가 먼저 그 나라의 문화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세계가 선택한 승자는 단 하나였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것은 2025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APEC 정상회담장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마주친 것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그 무언가였다. 트럼프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일본의 기시다는 연신 미소를 지었으며 중국의 시진핑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러시아의 대표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무기도 어떤 경제 규모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온 것은 존경이었다. 그날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존경받는 문화의 상징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7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 나라가 총칼이 아니라 말 한마디, 태도 하나로 세계를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1950년대 한국은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였다. 625전쟁이 끝나고 남겨진 것은 돌무더기뿐이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다. 전 국민의 평균 소득은 남미의 그것조차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한국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다. 배우려는 의지였다. 만들려는 열정이었다. 학교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시절, 아이들은 밤하늘 아래서 책을 읽었다. 공장도 없는 시절, 젊은이들은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들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자녀를 가르쳤다. 그때 그 어린 학생들이 지금의 BTS가 되었고 손흥민이 되었으며 봉준호 감독이 되었던 겁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화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서 탄생한다. 무너진 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은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이었다.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가 되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구호가 울려 퍼지던 1960년대 후반, 한국은 기적이라고 불러야 할 변신을 시작했다. 새마을운동의 기치 아래 농민들은 들판을 개간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 한국 음악은 피어나고 있었다. 일하는 손에 굳은 살이 배던 시절 창조하는 손은 가요를 만들었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튕기고 춤을 추었다. 경제가 일어서면서 문화도 자연스럽게 자랐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산업화의 물결은 도시로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다. 공장에서 밤새 기계를 돌리던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극장으로 향했다. 라디오는 대중가요를 틀었고 사람들은 그 음악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다. 경제를 만드는 손과 문화를 만드는 손이 같은 세대의 손이었다. 그들은 동시에 국가를 짓고 영혼을 만들고 있었다. 공장에서 세계로 나간 건 자동차나 TV 같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었다. 그 정신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50년 뒤 K-팝의 가사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기술과 문화의 시너지, 그것이 바로 한국의 공식이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한국의 문화가 왜 이렇게 강한지, 왜 이렇게 독특한지 그 이유 말이다. 답은 5000년의 역사에 있다.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던 그 순간에 있다. 한 국왕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가. 유럽이 라틴어로만 문화를 기록하고 있을 때, 동양의 대부분이 중국 한자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한국은 대중을 위한 새로운 문자체계를 만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주의적 정신이 500년 전부터 한국 DNA에 흐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조선의 예절, 한복의 선시엔, 판소리의 성음성인,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한흔이라는 감정. 이 모든 것이 오랜 세월을 견뎌냈다. 임진왜란도 병자호란도 일제강점기도 이것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 문화 DNA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 역사를 알면 지금의 K컬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BTS가 세계 정상에 서는 것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울리는 것도, 한글이 동서양의 예술을 담아내는 것도 모두 이 깊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전통은 과거가 아니다. 전통은 현재의 창의력을 일으키는 불씨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문화는 폭발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2012년 BTS라는 한 국내 기획사의 신인 그룹이 데뷔했다.
누구도 그들이 10년 뒤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했다. 왜인가? 그들의 음악이 단순히 좋은 음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사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절망과 희망을 정확히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70년 전 한국인이 가진 DNA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 아니 동양 영화가 세계 영화제의 정상에 선 것이다. 2년 뒤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비영어권 영화로 처음이었다.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올라왔다. 단 4주 만에 1억 9가구가 시청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콘텐츠는 없었다. 블랙핑크는 코첼라에 섰고 싸이는 강남 스타일로 유튜브 10억 뷰를 돌파했으며 한국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의 TV 시청률을 좌지우지한다. 어느새 지구는 하나의 K 콘서트장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세계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문화적 초강대국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정부 프로젝트나 어떤 계획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간의 창의력, 젊은 세대의 열정, 그리고 수천 년의 전통이 만난 자연발생적 결과였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 DNA가 21세기 글로벌 환경과 만났을 때 자동으로 일어난 화학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웃었는가? 왜 시진핑은 고개를 숙였는가? 그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뛰어난 외교수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전 세계의 정상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도 중국 지도자도 일본 총리도 모두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은 K-팝을 듣고 있다. 그들의 국민들은 한국 드라마를 본다. 그들이 느낀 것은 강압이나 위협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정신세계였다. 한국 문화는 상대를 존경하게 만든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다.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21세기의 진정한 국력이 된 것이다. APC, 그 테이블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없었다. 이미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로 그 나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웃은 이유, 시진핑이 고개 숙인 이유. 그건 한국이 얼마나 강한 군부를 가졌기 때문도 얼마나 큰 경제 규모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이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선사한 문화적 감동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들도 결국 인간이고 인간은 감정의 생물이다. 한국은 그 감정을 정확히 건드렸다. 평범한 한국인들의 일상.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젊은이들이 악기를 들고 예술가가 창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다. 문화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부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업에서 나오지 않는다. 문화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 BTS의 팬덤은 1000만 명을 넘는다. 왜인가? 그들이 팬인 이유는 음악이 좋아서만은 아니다. 그 뒤에는 7명의 젊은이가 자신들의 꿈을 위해 6년을 연습한 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연습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철저함과 성실함이다. 김치를 담그는 어머니의 손맛은 왜 세계인을 매료시키는가? 그것은 그냥 맛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손이 금이 가도 계속 움직이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 황동혁이 왜 세계 최고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나라가 겪은 고난, 그 고난 속에서도 웃고 투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는 우리에서 나온다. 가족에서, 이웃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에서 나온다.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였다. 지난 70년간 한국을 만들기 위해 흙을 입은 농부도, 공장에서 기계를 돌린 노동자도, 밤새 공부한 학생도 모든 평범한 한국인들이다.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웃음이, 그들의 절망과 희망이 지금의 한국 문화를 만들었다. 시간은 흘렀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폐허는 이제 빌딩이 되었다. 굶주림은 풍요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건물도 음식도 아니었다. 한국인의 마음이 변했다.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아버지 세대는 서구 문화만을 추종했다. 어머니 세대는 자신의 전통을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다르다. 자신의 한글 이름으로 국제 무대에 선다. 자신의 한복을 입고 한국 드라마에 나간다. 자신의 한국 음악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다. 이것이 자신감이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다. 총칼은 상대를 굴복시킨다. 하지만 문화는 상대를 존경하게 한다. 돈은 거래를 만든다. 하지만 문화는 사랑을 만든다. 한국은 이제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한국은 세상을 감동시킨다. 한때 절망 속에서 시작했던 이 나라는 이제 세계의 희망이 되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하나의 꿈이 21세기 인류의 공감이 되었다. 만약 내가 지금 외국 정상이라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는 단연 한국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